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3.15% 정도 오른 상태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줬는데 시원시원한 반등 흐름이 나오진 못했지만 일단 우리가 60일선에서의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노란색 선인 20일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바로 앞전에 짚어드렸었던 이 반복적으로 터치했었던 구간 6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0일선도 겹쳐있는 구간이자 반복적으로, 지금이 벌써 네 번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구간이 이 6만원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구간도 있었지만 복귀를 해준 이후로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와준 소식부터 빠르게 살펴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파이팅 있게 적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지금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1000억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을 해버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알고리즘이 이를 인식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리느라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요,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할 건데, 자, 보시다시피 기사 내용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미국발 대형 호재라고 하면서 테네시의 뉴스케일 파워 SMR 80기가 건설된다라고 하는 호재가 나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 자체도 좋은데 왜 두 기업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보시다시피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가 이 회사의 지분을 투자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약 7천만 달러, 하나로 980억 원어치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과 2021년 뉴스케일 파워에 총 1억 4천만 달러, 약 1,45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신 만큼,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엔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제 반등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바닥을 다시 한번 바닥이라고 확인해주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줬냐면 종가가 7%로 마감했고 고가가 11% 정도 상승한 캔들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쌍바닥을 지금 찍어주면서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지금 단기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자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끌어갔던 기준목이 출현한 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암시해준 캔들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줘 놓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기를 기대해보면서,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의 기사에 4시 4분쯤에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에다가 풍력발전 통합관제 두산 윈드파워 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이슈를 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원전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형 풍력 터빈 진출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박지원 국산화도전 20년 만에 성장 본격화라고 지금 어제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우리가 해상풍력과 뭐다? 원자력 중에서도 SMR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전에 확인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20년 만에 성장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지금 윈드파워 센터를 개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어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한수원이 최대 주주에 먼저 제안했다라는 합작회사 관련한 이슈가 또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죠. 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25일부터 시작해서요, 27일 이때쯤이면 이 합작회사 관련한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갔다 온 이후로 누가요? 한수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전 사장님이 갔다 온 이후로 별다른 소식이 없자 이렇게 좀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구간에서 또 겹쳤던 내용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이랑 조선 관련한 이슈만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뒤로 이어졌던 비즈니스 미팅에서 뭔가 성과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요 조선 관련한 이야기가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런 장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요. 지금 외국인들 보유 수량을 봤을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억 4천만 주 정도를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요. 자, 보시다시피 하단에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 크게 꺾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억 4천만 주라는 물량 자체가 적은 물량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유통 비율이 68.6%라는 소리고요. 총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1억 4천만 주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4억 3천만 주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4억 3천만 주 중에 1.4억 정도를 들고 있는 거라고 하면요. 33% 이상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외국인들 지분이 꽤나 많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구간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수량을 무섭게 늘리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급감했었던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내려왔던 구간에서 조정을 보여줬던 구간에서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뭉텅뭉텅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려온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서 위의 구간에서 털어먹고 나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이 한수원이 논란이 됐었던 이런 골파기 구간이 한번 있었는데, 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의 1대 주주인데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49%는 캐나다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어디다가요? 이 브룩필드에다가는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하고 있었던 게 한수원의 전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합작회사 설립 협의는 대주주화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면서요. 합작회사의 구체적 지분 구조와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캐치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한수원 사장님과 한전 사장님이 미국에 갔다 온 이후로 별다른 소식이 들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무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로서는 대주주 요구로 합작 논의를 시작한 만큼 시간이 걸려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합작회사 설립 외에도 공동수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주주가 압박해서 웨스팅하우스한테 합작회사를 한번 추진해봐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당연하게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됐을 때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기대감이 오히려 족쇄를 풀었다라고 하면서 폭발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사실 이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와 원전 관련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5% 관세가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데 조선 원전 협력은 홈런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나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미국 공화당의 정책 브레인으로 불리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데릭 모건 부대표는 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런 내용을 아무나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싱크탱크 재단의 부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뭐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한국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앞서 읽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서 조선과 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이 번영할 말 그대로 홈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만큼, 이 여러분들 마스카 프로젝트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는 원래는 25%짜리 관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15%로 낮춰놨던 상황 때문에 조선업종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건데, 여기서 더 낮출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원전이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앞으로 원전을 300기나 더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4천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해외에 나가서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없다라고 좀 짚어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중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를 고를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설 지연 사례가 있어 버리면서 프랑스에다가 짓기로 했었던 것도 12년이 늦어졌고, 핀란드에다가 지어주기로 했었던 건 14년이나 늦어졌었기 때문에
원전을 앞으로 300기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건설 지연이 되면요 3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간을 맞추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2년 동안이나 지연이 돼버리면 당연하게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방류 사고 이후로 여론이 영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애초에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면접을 들어갈 수 있는 서류 통과부터가 안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옵션은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서로 조율을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건 챙겨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누가 수주를 따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따오든 한수원이 따오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주기기가 두산에너빌리티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누가 따오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이 6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다시 한번 이 박스권으로 복귀를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21선을 올라타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골파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조선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튀어나오면서 조선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했던 흐름이다 보니까요, 지금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었던 코스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급 전쟁의 측면에서 조선 쪽에 계속적으로 수급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지 못했었던 이런 장이 반복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그 전부터 이렇게 지지를 먼저 연출하고 있었던 점을 살펴봤을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계속 이런 구간을 지켜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바로 이런 구간에서 너무 티나는 구간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하면서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좀 짚어드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분봉거래 대금이 무려 200억씩 발생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좀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운 좋게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해도요 조금만 오르면 파는 게 개인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넥스트레이드가 8시에 끝나는데 8시에 끝나는 게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왕창 샀다라고 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뭉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올린 상태에서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말아올린 상태에서 끝나는 게 굉장히 수상했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날에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날 어떻게 해보시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해보시자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찍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구간에서 이 차트의 흐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때까지만 지켜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물량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한번 좀 급락이 연출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이 좀 줄긴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 정도 수익 중이냐면은 15% 정도 수익 중인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 촬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대응방에서도 대형 타점 안내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11시 반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54,0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면서 54,000원이면 이렇게 분홍색 선 쳐져 있는 게 54,0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1시 30분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략적으로 지금 15% 정도 수익 구간이시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짚어드렸어요. 최근에 20만 명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진행하는 동안에 수익 많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공유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써져 있거든요. 이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이라고 해서 이미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스윙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이번에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아직까지 딱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스윙 종목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스윙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리기에 앞서서 이전에 촬영했었던 STX 엔진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스윙 종목 딱 드렸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반응이 이거 뭐 재미없겠는데요 라는 식의 반응이면 이걸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매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해봐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STX 엔진이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중간에 음봉 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7월 28일날 영상 촬영했었는데 차트로 가서 한번 그대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어디서 촬영을 했었던 거냐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한테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보시다시피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차트의 모양이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음봉이 떠 있으면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영상 촬영해드렸다는 말씀인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STX 엔진 고점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99%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이 이렇게 STX 엔진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했었냐면은 5일선을 타면서 굉장히 수상하게 조정을 위에서 주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양봉 세워주면서 위에서 지금 올라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림목이 좀 발생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번 스윙 종목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승 N자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주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데 급하게 갈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위에서 주다가 갑자기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위에서 주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걸 STX 엔진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고점 구간까지 꺾어서 올라오면서 5일선 위에서 조정을 주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전고점 물량을 테스트를 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엔 바로 이 최대 매물대인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살짝 음봉이 발생한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는 케이스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냐면 본격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구간입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은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를 써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센 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주포 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지금 보시다시피 먼저 냄새를 맡고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해놓으면서 보유 수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종목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시원시원하게 상승률이 연출됐을 때는 이 STX 엔진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공개를 딱 할 겁니다. 공개를 해봐드렸을 때 그제서야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스윙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생각해볼 수가 있냐면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또롬 석유장이 와서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협력을 증대하자라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었고
뉴스케일 파워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이슈도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팀 코리아가 지금 수주를 따온다거나 아니면은 가스터빈 관련해서 아니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 거는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라고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요 MSCI 관련해서 충분히 재료를 엮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좀 짚어드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MSCI 테마에 엮이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됐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요 MSCI 테마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MSCI가 뭐길래 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덱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펀드의 운영 규모가 1경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편입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또 가지 못하고 쏘고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었던 게 MSCI 지수의 핵심 패턴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SCI 테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에코프로의 사례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5월 MSCI가 불발되면서 이렇게 한번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MSCI 편입이 됐는데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던 상황이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MSCI 편입이 되거나 편입 심사를 하는 그 한 달 전에 고점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 5월 중순에 있는 발표로 인해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던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다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엔캠의 사례에서도 사실 이 MSCI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시원시원하게 돌파 흐름이 나올 때 4월 8일 날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보유 수량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활용할 테마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원시원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위의 구간에서 MSCI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요,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문 구간에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정기 리뷰 자체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에 4차례가 있는 MSCI다 보니까요, 지금 8월 거는 끝났고 그럼 우리가 이제 11월 거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을 어디서 찍을 수가 있겠다? 이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 구간이 10월 중순에서 9월 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년 2월을 노린다라고 하면요, 1월 중순까지도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조건 그 기간까지 계속 상승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중간중간에 상승 N자형에서 우리가 최적화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이 21선으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주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쌍바닥을 찍어줬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견고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당장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